이번에는 그 메니에르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실 때 주로 이제 메니에르 의심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명이 내려지는 게 있는데, 이 메니에르는 귀 안쪽에 있는 그 림프액들이 이렇게 부으면서 이 안쪽에 있는 청각신경, 소리를 듣는 청각신경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정신경 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요. 압력이 여기서 되게 붙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하는 이 신경을 이쪽에서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증상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리를 잘 못 듣는 난청이 있어요. 무슨 소리는 잘 안 들려, 막 그런 식의 난청이 있고, 두 번째는 이명이 있어요.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제가 되는 삐 하는 소리는 고주파 이명이고요. 두 하듯이 약간 저주파 이명이 있습니다. 메니에르는 저주파 이명이 특징이에요. 고주파가 아니에요. 저주파 이명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메니에르 어택이라고 해서 짧게는 20-30분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뭐 발작성으로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고 구토할 것 같고 막 빙빙 돌고 하는 그 특성이 있는 어떤 어지럼증에서 막 눈에서는 빛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막 이렇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신데, 어쨌든 그 30분에서 서너 시간 동안 개고생하게 되는, 완전히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그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메니에르 어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귀가 먹먹하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 먹먹함, 저주파이명, 그 다음에 메니에르 어택성 어지럼증, 그 다음에 뭐 썼나? 난청,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있었을 때만 원래는 메니에르일지 모른다는 의심이라는 진단명을 내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빠지면은 메니에르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그냥 여러 가지 어지럼증의 복합 증상이 같이 있는 거지 그걸 메니에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가 더 메니에르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현재까지 메니에르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가장 많은 것들이 도대체 왜 림프순환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귀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여러 가지 활성산소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활성산소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을 발생하고, 그래서 그 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게 됐다. 약간 쉽게 말하면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그 시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즉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죽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고, 남은 애라도 이 안에서 기능을 더 좋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많이 기넥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쪽에 그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 이뇨작용, 부었으니까 이뇨작용이 잘 일어나게 하는 이뇨제를 처방해주고, 그래서 그런 약은 드시는 건 드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런 세포들이 죽게 된 데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자세가 나쁜 게 항상 같이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쉽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많이 발생해서 세포가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상 이 자세예요. 내가 자세가 맨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쪽 주변이 계속 쪼이게 되니까 안쪽에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안쪽에 있는 기능들이, 즉 세포들이 더 이렇게 괴사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턱을 벌리면서 호흡하는 게 있어요. 누우셨을 때 서서 해도 되고 사실 앉아서 해도 되는 거지만은, 천천히 턱을 벌리면서 이런 식으로 호흡하는 게 있는데, 이 턱을 벌리는 호흡을 하면 이쪽에 측두근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귀 교군 이런 쪽에 그 긴장된 게 많이 완화가 되죠. 그 턱 긴장이 이 귀 안쪽에 있는 부분으로 긴장감이 귀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이 느슨해지면 귀 압박감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쪽이 턱이 막 긴장했을 때 이명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귀가 먹먹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갑자기 고층 올레비터 30층, 40층 올라갈 때 귀가 갑자기 딱 먹먹해집니다. 귀 안에 압력을 조절하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뭐라 하면 턱을 이렇게 벌려요. 턱을 벌리면 이쪽에 압력이 딱 조절이 되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 먹먹하고 그런 것들도 턱이 이쪽 부분에서 잘 벌어지면서 이쪽의 조직들이 느슨해지면 귀 안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 부분이 기능이 좋아지게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메니에르 있으신 분들 반드시 이 턱 벌리는 이 호흡 먼저 항상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것도 하시면은 귀 먹먹하고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드신다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막 2주, 4주 어느 습관이 되면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이 턱 부분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게 이 귀 쪽의 어지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 이쪽이 흉쇄돌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나 청각신경 그쪽으로 그 근막을 통해서 직접 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내밀수록, 그리고 한쪽 이렇게 뭔가 돌리는 동작을 할 때
이 흉쇄근이라는 이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해서 이 단단해져 있는 걸 잘 풀어줘도 어지럼증이라든지 뭐 귀가 먹먹하고 이쪽 귀가 아파요. 이거 흉쇄들근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 만져보시면 좀 세게 누르면은 귀가 아픈 증상이 생겨요. 얘가 굳어 있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면 그 증상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흉쇄근 뒤편에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심장을 뛰고 소화를 시키고 이 장기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 압박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자주 속이 잘 더부룩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증상으로 계속 연결이 되져요. 그래서 뭐 토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어지러운데 토할 것 같아요가 이 안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건드려서 그래요. 이 안에 연결이 돼서 전정신경이 흥분하고 정전신경이 흥분하면은 척추신경으로 가고 그 이야기 근데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턱하고 이쪽에 목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이완되는 게 증상을 이렇게 호전시키게 하느냐 아니냐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메니에를 쓴 분들은 반드시 턱과 이 목의 긴장을 계속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